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경찰청이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여성 안심 귀갓길, 여성 안심구역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겨울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독감 홍역과 함께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이 확산하는 가운데 잇따라 사망 소식도 들려오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자 세계보건기구가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달 말 영국에서 첫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경찰이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여성 안심 귀갓길, 여성 안심구역의 안전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찰청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범죄 발생이나 112 신고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 여론 등을 종합해 여성 안심 귀갓길과 안심구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별로 선정된 여성 안심 귀갓길은 모두 2,180곳, 여성 안심구역은 492곳입니다. 새롭게 선정되는 곳에는 CCTV와 가로등 등이 추가 설치되고 순찰이 강화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겨울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독감 홍역과 함께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유럽 담당 국장인 한스 클루게 박사는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간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2차 대유행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루게 박사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독감, 홍역 등 계절성 바이러스 질환과 동시에 발생해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걸림돌, 거짓말과 시민들의 비협조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역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키운 건 신천지교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활동해 방역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번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 강사는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 사태를 키웠습니다. 수강생과 학부모 등이 감염됐고 2차, 3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클럽 방문자 약 2,000명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 특히 성소수자 관련 클럽이 동선에 포함돼 행여나 강제 아우팅이 될까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이어 엄정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회피, 은폐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 불응하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괴질을 앓던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도 잇따라 전해지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열과 피부 발진을 보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동맥의 염증까지 동반하는 독성 쇼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 같은 증상이 5살 이하 어린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 증후군과 유사하다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뤄진 뒤 어린이 괴질이 나타났다면서 감염 후 항체 형성이 어린이 괴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거나 항체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괴질이 빠르게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 세계 보건 관계자들의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itial reports hypothesize that this syndrome may be related to COVID-19. It's critical to urgently and carefully characterize this clinical syndrome to understand causalit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코로나19로 사망한 모든 어린이의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매매 업주와 경찰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단속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5일 여성 단체들이 나서 해당 경찰관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30명에 가까운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성매매 업주가 유착한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범죄에 가담한 죄로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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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경찰과 업소가 결탁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음지로 숨어들어 성매매 산업을 비대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0명 중 8명이 경찰을 불신한다고 했고 그 이유는 업주와 경찰의 유착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새로운 수사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매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결코 그 알선고리와 거대한 카르텔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전단 수사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동대문경찰서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주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정보를 유출하고 사전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한 단체 대화방에는 부하 경찰관 2명이 더 있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위에 대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법정을 폐쇄했습니다. 별관에서 진행하는 거 빼고는 다 밀렸어요. 갑작스런 소식에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본관에 잡혔던 재판은 무더기 연기됐고 법정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진 않았지만 접촉자들 중 법원을 찾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사는 또 구치소 측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는 대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문을 닫지 않은 별관의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2, 3차 감염 확산을 우려해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 법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등 서울 소재법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재판 일정을 파악하고 재판부별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반팔 차림 복장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낮에 덥다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날씨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바깥 활동하시기 답답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민들의 고충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가벼운 복장을 한 사람들, 더워진 날씨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면서 시민들의 답답함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 쓰겠어요. 좀 그 94는 답답해가지고 숨이 차서 못 써요. 저도 그래서 일회용을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내쉴 때 마스크 내면에 이제 막히니까 그 안에 습기 차고 축축해지고 온도는 더 올라가죠. 아무래도. 지난 13일부터 지하철은 혼잡할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확실히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진짜 숨 막히고 너무 좀 답답해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습기 차고 너무 더워요. 최근 덴탈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더운 날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마스크를 잘 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마스크 안쪽을 시원하게 하면서 방어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신기술로 개발하기 전에는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시기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진료. 의사가 전화로 진료를 하고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가 약을 받는 방식인데 의료진 감염과 확산 차단에 성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약 2달간 17만 건의 진료 사례 중에 진료 금액만 놓고 보면 57%가 동네 의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사고도 없었고 환자들도 만족하는 만큼 지금이 원격 의료 도입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계기로 한시 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내세우는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계에선 원격 의료를 비용과 효과 등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오진시 법적 책임 문제와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우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격 의료를 강행할 경우 극단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1살 이모 씨는 재작년 11월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하루 만에 이상이 왔습니다. 안압은 정상 수치의 4배 가까이 올라갔고 시신경도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에서 노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이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활동량이 막 그냥 확 줄더라고. 실제 안과 진료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3년간 1,600건, 피해 구제 신청은 84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피해 구제 신청의 거의 절반인 40건이 백내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입니다. 특히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앓던 사람일수록 백내장 수술 뒤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의 백내장 수술은 시각장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38사건 중에서 42.1%가 백내장 수술 후에 시각장애가 발생해서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뒤 백내장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수술 뒤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더 이상의 개학 연기는 없다는 교육부 발표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10분 이해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가기도 뭐하고 하긴 한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시험 볼 때만 학교를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당장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대학 입시니까 대학을 가려면 그런 것도 참고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지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석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뤄볼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2학기부터 등교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도가 또 높아지면서 2학기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교육부는 교실당 인원을 조정하거나 격일제 등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는 확진자 이동 동선이 잇따라 공개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실습 같은 거 할 때에도 그렇고 좀 주변 왔다 갈 때 할 때도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마포구는 진술을 바탕으로 타 지역 확진자의 관내 이동 동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주점과 코인 노래방이 포함됐는데 젊은 층의 방문이 잦은 곳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은 10대에서 20대들이 자주 찾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포구가 공개한 동선 정보에 따르면 확진자 역시 20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공간인데다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술집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꼭 들르는 게 코노거든요. 거기 가면은 1,000원에 3곡이니까 싸가지고. 확진자들이 다녀갔다고 알려진 업소들은 즉각 방역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구청이 20대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공지한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현재 이렇게 소독 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CCTV 분석과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한 추가 역학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시민들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진단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가버리는. 특히 수출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오, 노 대화, 오, 예스 대화 알아보기입니다.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다른 친구 벌써 왔잖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니? 그게 아니고...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민수야, 빨리 나와야지. 아빠, 민지가 아직 안 와서 같이 가려고요. 우리 민수, 동생 기다려주고 있구나. 민지가 어리니까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민수가 동생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두 대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행동, 몸짓, 표정, 억양으로도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모의 질책을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 표정이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를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환하지만 마음속 표정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온전한 경청을 위하여 토킹 스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토킹 스틱을 잡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에 온전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킹 스틱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누구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청의 지혜를 기억하며 자녀의 얼굴 표정과 마음속 표정이 환해질 수 있도록 오 예스 대화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의 대화를 위해 감정이나 비난, 편견, 평가 없는 중립 언어로 말하고 대화 신호등을 항상 잘 조절하면서 대화하고 아이의 마음속까지 행복한 오 예스 대화를 위해 멋지게 도전해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사람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것처럼 멋진 아이와 멋진 대화를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고민되시죠?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소독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인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